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용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불멸의 2차 전직. 이제 뭐 킹차 전지라고 하겠습니다. 더 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팔아야 할 것인가. 근데 전망을 하는 게 이제 그렇죠. 무색해요, 사실은. 달리는 말을 함부로 이제 뭐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 나와 있는데요. 에코프로 183%, 여기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더하면 훨씬 더 높을 거고, 에코프로 BM 123%, LNF 40%입니다. 다음 보시죠. 요거는 이제 당잠사 화면이긴 한데 퍼스트 솔라 차트거든요. 이게 3월 들어서 급등의 급등이에요.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미증시 간밤 많이 빠졌잖아요. 다우 지수가 거의 뭐 2% 가까이 하락했는데 퍼스트 솔라는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슈 때문에 이 퍼스트 솔라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가 올라가는가 해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체크해 드렸었던 건데, 골자는 이거죠. IRA에 대한 기대감. 이게 2022년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세부안 발표가 한 작년 말에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요때죠. 그런데 이게 발표가 좀 지연되면서 요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와 함께 퍼스트 솔라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괜찮아지더니 특히 3월 들어서 급등입니다. 딱 이거 세부안 발표가 3월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현황이 지금 3% 비중인데 전체 전력 비중 40%까지 35년 목표치고요. 풍력 터빈 시장 규모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IRA에 담겨 있는 게 크게 이거죠. 신재생 에너지 안에 배터리, 태양광, 풍력, 수소 모두 다 아우르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IRA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이건 어제 등락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재생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세가 워낙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에 코멘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를 지금 뭐 어떠한 얘기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오은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달리는 말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에 지금 이제 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내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올라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말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만 올라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말이 급정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낙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분만 한정해야지, 저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는 올라타지도 못하고 올라탔다가 방황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비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과 말이 멈췄을 때 말을 다룰 수 있는, 즉 손절매를 하실 수 있는 분만 가능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자,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시긴 그 방법은 저는 그 외에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밸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밸류, 지금 이제 오늘 기사도 보면 외국계에서는 뭐 매도 의견을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도 얘기하지만 좋은 건 맞아요. 이게 지금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 수준이 과연 인정할 만한 수준이냐? 근데 이것도 좀 의미 없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의미 없다라고 보면, 아무런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밸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관심이라는 건 뭐죠? 밸류를 넘어선 관심이라는 것은 관심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도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단기간에 뜨거워진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든지 식을 수가 있고, 식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분이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의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역발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건데, 드레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발상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파티가 끝나기 전에 홀로 돌아설 수 있는, 심리의 극단에서 남들이 좋아할 때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게 역발상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이걸 나쁘다고 보는 건 역발상이 아니에요. 그쵸. 드레먼이 얘기한 것은 남들이 좋다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거죠. 하지만 남들이 심리적으로 극단에 있을 때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다른 쪽이요. 태양광, 수소, 풍력. 이쪽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신재생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먹거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는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IRA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 네. 내에서 그걸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처음에 느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결국 IRA법이라든지 미국의 뭐 칩법안이라든지 인프라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산을 써라. 이제 재료까지 미국산을 써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해라. 예. 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범주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그들 기업 중심적으로 이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CS 윈드가 이제 미국 쪽에 공장 가지고 있고 EU 쪽에 유럽연합에 공장 가지고 있는 게 폐배터리 재사용은 성일 하이텍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투자 의견 괜찮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것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미국 쪽에 미국 쪽만.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 예. 뭐 한압솔루션 같은 이런 쪽으로 예.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철강 뭐 이런 것들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다 소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미국이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당 자체가 안 돼요. 미국이란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정도의 규모의 회사들이 미국에 없을까요? 안 그렇죠. 다 있나요?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죠.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예. 그 옥석 가리기 이제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제 이 다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은 2022년에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는 세부 법안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많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실 걸로 봐요. 예.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안이 모호할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세부 사항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옥석가리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하기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쉬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지금 된다라는 어떤 하다못해 구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시간만 투자하면 쉬워질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뇌피셜로 미국이 올라가니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 저희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도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네. 계속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엔 좀 종목 이야기로 좁혀서 네.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DB하이텍 분할 이슈인데 네. 이거 예전에 한다 그랬다가 뭐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다는 이야기. 팹리스 떼어낸다고 해요. 순수 파운드리로 TSMC처럼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소액주주 반대로 분사 작업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물적 분할 분사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장은 안 한다고 하고 뭐 대부분 처음부터 상장을 하진 않으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좀 추진하는 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삐딱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네. 가을부터는 물적 분할하게 된다라면 주주 매수 청구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안 한다라고 이제 빨리 서두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면 DB하이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부분이 있고 하나는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위탁 생산을 맡겨 놓으면 설계하는 인력들이 와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위탁 생산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뭐 A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에게 이제 시스템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해 오면 DB하이텍이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이 설계도를 볼 수 있다라는 위험감, 그 부담감 때문에 안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아예 그냥 잘라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설계 회사와 생산 회사를 잘라내고 설계 회사를 생산 회사 밑에 비상장으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예. 비상장으로 두는 건데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을 나중에 상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더 까다로워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결정을 못 내리면
되면 가을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미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비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나중에 상장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새로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경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규 상장처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은 일단은 물적 분할하게 된다라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 지금 현재 비상장으로 유지를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저는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DB하이텍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것을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DB하이텍에 대한 것들이 이제 TSMC와 겨룰 수는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탁 예. 생산하는 부분들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DB하이텍이 지금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뉴스는 나름대로 조금 긍정적인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 의견도 주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DB하이텍이 이번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황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보잖아요. 예.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한 것들 재고 사이클인데 예. 이거는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위탁받아서 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재고가 쌓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지금 이제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분야로 나가겠다.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계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위험 부담, 이걸 예. 잘라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최신권을 못 만들어내요. 최신권 다 TSMC로 가고 이건 범용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투자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라인을 좀 새롭게 교체하는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라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자 의견 긍정 평가 들어봤습니다. DB하이텍이었고 다른 반도체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다른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챗GPT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LG전자 볼까요? 모처럼 만에 네. 강세인데 모처럼 만은 아니에요. 요즘 계속 사실 주가는 LG전자 네, 좋았습니다. 강합니다. 예.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뭐 어떻게 봐야 할까 해서 레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극적인 이익 모멘텀이라는 제목입니다. 키움증권의 레포트고요. 실적 추정치 추가 상향, PQC 모두 우호적, 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뭐 전장 기대감 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 이제 주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요 가전에 대한 우려감 다 반영이 됐고 이제부터 볼 건 전장이다 이런 논리고 이제 주가 반등 나온 지도 꽤 됐고 사실 NG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그동안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표 주가 16만 원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까요?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P는 가격이고요. 물량이고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가전 쪽에 집중해서 봤죠. 전장 예.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리포트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이제 가전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리포트를 저도 읽어봤는데 가전 쪽들이 조금 이제 선방할 것이다. 프리미엄급에 대해서 예. 수요가 좀 있고 OLED TV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고 현재 지금 재고 수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인다라는 그런 증거가 전원이었는데 이제 지금 재고 수준은 유통 재고 수준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유통 재고는 뭐냐면 우리가 TV를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하이마트를 가서 사던 뭐 어디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클릭하면 일주일 내로 배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하이마트 가서 직접 뭐 당일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김치 냉장고를 사러 가던 TV를 사러 가던 네. 당일날 배송되기를 바라지. 이거를 뭐 한 달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뭐 느낌이 다르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놨던 게 유통 재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팔리는 것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부담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기업도 유통 재고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휴대폰 사러 가시면 바로 갖고 와야지. 그러면 그건 재고로 잡혀 있는 거죠. 그건 나쁜 재고가 아니죠. 긍정적인 그러네요. 재고죠. 그렇죠. 예. 그건 근데 안 팔려서 이제 옛날 모델들이 쌓여있다. 이건 악성 재고지만 그렇죠. 지금 신모델을 사러 갔는데 저기 우리가 다음 날 배송해 준다 그러면 다른 대리점 가지 그 대리점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재고 수준이다. 따라서 가전도 지금 부담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로봇과 전장. 예. 지금 리포트 내용입니다. 로봇과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네. 기대감들이 있고 여기서 수익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뭐
굉장히 밑에 있을 때 얼마 때부터 말씀 주셨죠? 6만 원, 뭐 이때도 매수 의견 주셨던 8만 원이 걸로. 저점이었고요. 한 10만 원 때부터는 8만 계속 좀 원이군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도 매수 예, 가능 그렇습니다. 의견이신가요? 지금 뭐 수준에서는 충분히 뭐 아직 이제 이게 근데 여기 단기적으로 보셔서는 조금 무거운 주식이고요. 네. 근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면 저는 전장의 방점을 찍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LG전자가 좀 움직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카 이슈가 없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제 이 부분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수개월 전부터 이 종목 막 떨어질 때도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기 관점으로 흔들리더라도 장기 관점으로 성장에 주목을 한다면 전장 이슈, LG전자 매수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